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님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어머님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받으셨고, 예, 제가 깜짝 놀랐네요. 예, 연결 잘 됐습니다. 예, 어머님, 연세하고 키, 몸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기요, 몸무게는 58kg고, 예, 키요? 예, 키는 51인데요. 예, 연세는 네, 어떻게 되세요? 63요. 예. 우리나라 나이로 63세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중이염을 알았어요, 기를. 중이염이요. 예, 그랬는데, 눈이 이상하게, 눈이 참 시력이 좋았는데 눈이 안 좋아서, 예. 그래서 눈도 한번 이제 망막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망막 수술을? 예, 아,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서 기가 중이염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기도 수술을 기가 나오면 안 좋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한 3년 전에 했는데 예. 근데 그때도 기가 잘 안 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놀러 가가지고는 형제간들하고 놀러 가서는 이 기에 물이 좀 들어갔는데 네. 이 중이염이 참 이 약을 지금 이제 처방해주는 약을 계속 먹는데도 잘 안 나서서 네. 그래 이제 한방 우연히 이거 듣다가 보니까 체질 이런 것도 있고 이렇다 해서 네. 일이 안 났나 싶어갖고 네. 그래서 전화를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제 중이염인데, 네. 이제 염증이죠. 예, 예.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귀 안에. 생기면서 잘 안 났고 근데 이제 잘 안 낫는 건데, 예, 수술까지 했는데도 깨끗하게 안 났고 지금 또 예. 재발이라 하면서 또 지금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약도 근데 지금, 예, 약을 먹고 있어 나는 위도 나빠지고 괴로워서. 예. 그러니까 중이염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많고요. 근데 또 이렇게 수술하신 다음에 재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이 중이염이라는 병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염증이거든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오늘 앞에 제가 미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루푸스라는 병, 오늘 미니 강의 주제로 루푸스를 말씀드렸는데, 루푸스라는 건 역시 우리 몸 전체 장기, 피부, 혈관, 관절 부위로 염증이 생기는 게 루푸스입니다. 루푸스라는 병이.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쓰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염증이 잡혀요. 예, 근데 어느 시점 이후로 내성이 생기거나 약효가 안 되는 시점이 오면은, 그리고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시점이 오면은 염증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이 참 신기한 게요. 어떤 항생제를 계속 쓰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항생제가 들어요. 근데 그 항생제가 어느 정도 양을 쓰면요, 안 들어요. 그럼 또 항생제를 바꿔야 됩니다. 추가하거나. 그래서 또 괜찮으면은 어느 시점부터 또 항생제를 또 추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전 세계에서 순위권 위 지금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국내 항생제 사용이 많은 건데, 지금 어머님도 처음에는 중이염을 잡기 위한 어떤 약이나 항생제를 비롯해서 염증을 잡는 약들을 썼을 거고, 그런데도 자꾸 재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요. 중이염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수술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수술한 다음에도 또 다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가족분들하고 목욕을 하다가 뭐 물이 좀 들어가니까 다시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자극에도 다시 염증이 재발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발생시키게 하는 기본 토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이겨내려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 자체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체력이요. 체력. 근본 체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은 약이 안 듣고 중이염이 재발되고 수술한 다음에도 또 다시 물만 들어가도 다시 재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시력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지금 눈하고 귀가 동시에 그러신 데다가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또 재발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몸 자체의 면역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몸의 체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인 체력이 약하다. 그리고 눈하고 귀가 이렇게 자꾸 재발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턱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면봉으로 한쪽씩 이렇게 동시에 귀 자기 구멍에다 꼽아 보면은요, 어느 쪽은 면봉이 깊숙이 잘 들어가는데 한쪽은 면봉이 안 들어가요. 어머님도 한번 그걸 면봉을 한번 넣어보시면요, 잘 들어가는 귀 구멍이 있고요,
잘 안 들어가는 귓구멍이 있어요. 예. 좁아져 있는 쪽이 있거든요. 예, 예. 어느 한쪽으로 중이염이 계속 생기는 분들은 이 비대칭이 심해요. 이 예. 외이도에 이 귀 구멍에 비대칭이 심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눈, 코, 귀 있고 코는 가운데 세로로 있고 눈하고 귀는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죠.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수평이 돼야 돼요. 눈의 수평선과 귀 중심의 수평선이 양쪽에 두 개의 수평선이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이염이 있는 분들 보면은요. 얼굴이 비대칭이거나 턱선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 귀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 귀의 구멍 크기 자체가 다른 경우, 그리고 귓구멍이 한쪽은 높은데 한쪽은 낮은 경우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의 위치가 제 위치에 있고 귀 외이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신 분들은 그쪽으로 물이 잘 고이고 그 고인 물이 잘 빠져나오지 않아서 염증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면역력 저하, 근본적인 체력이 저하된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턱 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턱 관절과 귀 구멍,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외이도의 직경이 같은지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면봉으로 하는 거 말씀드렸죠. 면봉으로 한쪽씩 동시에 껴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귓구멍의 차이가 나면은 그것은 턱 관절이 틀어져 있는 거고 외이도의 직경도 차이가 나는 거고 위치도 높낮이가 달라서 물이 들어가면 고이는 거예요. 아, 물이 귓구멍에 들어갔을 때 한쪽이 낮으면은 그쪽이 고여요. 그러니까 그걸 수평으로 만들어 주는 게 턱관절이기 때문에 턱관절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경추 2번이 눈의 시신경과 망막과 연관되고 그리고 귀하고도 연관됩니다. 눈하고 귀는 경추 2번 축추, 목뼈에서 제일 중요한 경추 2번하고 또 연관되는데 경추 2번 역시 턱관절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근본적인 체력, 면역력을 조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턱관절을 이용해서 귀의 위치와 구조와 기능을 양쪽을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목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고 두개골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귀의 높낮이도 달라지게 되고요. 어깨도 높낮이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FCST 전문 병원에서 한번 턱관절 치료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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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턱관절을 이용해서 두개골과 양쪽 귀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죠, 어머니. 그러니까 양쪽 턱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두개골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귀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개골을 수평으로 잡아주면 귀도 좌우가 수평이 됩니다. 그러면 이명이라든지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귀가 가렵다든지 예, 그러니까 청력이 자꾸 떨어진 분들, 예, 이런 분들, 그 중이염이 잘 생기는 분들, 턱관절을 치료하면 좋아진 경우가 많이